여러분, 오늘은 내 폰이 좀비 폰으로 변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주변에 아마 지인분들 중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 뭐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신분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좀 한참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신분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그런 의심 없이 신분증을 찍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어떻게 뭐 흔들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화질이 안 좋았는지 이게 좀 알아보기 어렵게 찍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에 대해서 결제가 됐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일환이죠. 이게 보통 어떤 흐름대로 가느냐, 뭐 택배라든가 카드 결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가 날라오죠. 그럼 본인은 이제 피해자는 의심을 하고, 나 이거 쓴 거 아닌데, 나 이거 뭐 신청한 거 없는데, 나 이거 뭐 해외에서 사용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확인을 해봐라, 콜센터에서 확인을 해봐라, 혹은 그쪽에 이제 문자 안에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번호로 일단 전화를 걸겠죠. 걸어서, 아니 나 이거 사용한 적 없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제가 URL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 어플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 뭐 해외 배송 혹은 뭐 카드 신청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URL을 다시 문자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URL을 클릭하는 순간 이제 본인의 피해자 폰에 악성 앱이 깔리죠. 악성 앱이 깔린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 이거는 완전히 좀비 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의 폰이 아니에요. 피싱범들이 이거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다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 문자 승인 내역, 비밀번호 입력하는 과정, SNS 들어가서 누구를 팔로우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떻고, 연락처는 물론이고 사진, 갤러리, 그리고 심지어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마이크가 살아 있고요.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을 수가 있고, 카메라도 살아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대기 화면 혹은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365일 24시간 CCTV가 되는 거죠. 카메라로 다 보여주고 마이크로 다 음성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피싱범들이 이제 전화기 번호를 가로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RL에서 이제 뭐 어디 예를 들어서 NH은행이다. 그래서 NH은행 여기로 전화를 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은행 번호를 알려주죠. 은행 번호로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또 나름 더블 체크를 한다고 확인을 하겠죠. 맞게 나옵니다. 예. 제대로 된 번호가 나오지만 그 제대로 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이 피싱범들이 중간에서 번호 가로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전화를 뺏어낼 수가 있고, 이 피싱범들은 이제 전체 팀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뭐 총책이 있고 그 하부 조직에서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내는 그 직원, 그다음에 뭐 대화를 나누는 직원,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가로채서 응대하는 직원, 응대하는 직원도 여러 명이 있겠죠. 같은 사람이 계속 받으면 안 되니까. 여하튼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게 검색을 해서 올바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번호 중간 가로채기가 돼버리니까 그건 뭐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뭐 변호사들이나 심지어 뭐 검사, 현직 검사, 뭐 전문직,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절대 안 당할 것 같다는 사람들, 뭐 의사, 이 전문직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맞게 올바른 번호, 올바른 사이트를 보고 확인을 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가로채니까요, 번호를. 가족, 지인 다 가로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비폰이 돼버리는 순간 이건 뭐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 거죠. 그 전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전화기를 버려버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심을 빼서 아예 그 유심 자체를 바꿔 끼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40대, 50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20, 30대가 한 30%, 나머지 60, 70대 고령자가 한 2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60, 70대 고령자 빼고 나머지는 스마트폰을 나름 그래도 좀 잘 이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70대 고령자 분들은 사용을 잘 못하시니까 역설적이게도 이게 당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행 그대로 또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따라주지 못하시는 거겠죠.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덜 당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오히려 더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IT 기기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더 당할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피해에서 돈을 이제 뜯기는 것도 부족해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이미 한 번 1차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한 번 노출이 된 이상 전화기를 바꾸고 뭐 번호도 심지어 바꾸고 해도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그 피싱 조직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방법으로는 일단 이상한 문자, 모르는 문자가 왔을 때는 절대 그걸 클릭하거나 그쪽으로 연락을 하거나 혹은 전화를 직접 통화하시면서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끊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요즘 자녀분들 다 뭐 그런 거에 잘 알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런 문자를 받으셨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어떤 대응이나 응대를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전화하셔서 나 이런 상황에 이런 문자가 왔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걸 결제한 적이 없다. 라고 전체적인 상황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자녀분이 직접 와서 봐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이건 피싱인 것 같습니다. 절대 아무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지 본인이 그냥 막 뭐 눌렀다가 막 통화도 했다가 뭐 시키는 대로 했다가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조치가 불가능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좀비가 되는 거죠. 그 피싱범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그래서 내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거 피싱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거 진짜 같은데, 이거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혹은 주변의 다른 친구분들 혹은 뭐 이렇게 좀 아실 만한 분들한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야, 이거 맞냐? 이거 혹시라도 이거 피싱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본인이 그냥 막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무슨 뭐 검찰청 무슨 뭐 검사를 사칭하고 어디 뭐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는 곳들은 뭐 형사다 뭐다 주장을 하는 곳들은 일단은 설사 그게 맞더라 하더라도 의심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한번 끊으시고요. 그때라도 이제 의심을 하시고 끊으시고, 정말 그게 맞는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필요하면 그들이 다시 또 연락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인이 시키는 대로 뭔가 뭐 신분증을 보낸다거나 뭐 개인 정보 주민등록증 뭐 번호를 거기다 찍는다거나, 그리고 뭐 어떤 어플을 깔라고 해서 거기서 원격으로 내가 깐다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차단을 하세요. 차단을 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연락합니다. 네,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전화상으로 뭔가를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물어보시고, 심지어 은행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이게 맞냐 그리고 보여주시면 은행 직원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 고객님 이거는 피싱입니다 라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뭔가를 하셔야지, 그 검증된 기관에 가셔서 전화상으로 뭔가 요구를 받고 그거를 이렇게 응대를 하시면 그 순간 이제 낚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4050 좀 애매하게 스마트폰을 다루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일단 내 폰이 그 어떤 악성 앱에 노출이 돼서 악성 앱이 이미 깔려버린 상태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도 뭐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반드시 2차 검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절대 혼자서 뭔가 하지 마시고요. 나 이런 오늘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 이거 좀 나 의심스러운데 이거 맞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충분히 또 그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게 나는 안 당할 거라고 자신하시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폰이 좀비 폰으로 변하는 순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번호, 네이버 검색에서 맞는 번호가 나와도 중간에 번호를 탈취하니까요. 나는 내가 분명히 내가 아는 번호, 예를 들어서 내 자녀 혹은 내 지인, 내 친구, 내 가족한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가 다 중간에 탈취돼서 가로채기 돼서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분명히 맞게 눌렀고 그 번호가 맞는데. 그래서 그 지경까지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죠. 네. 조금만 조심하시고 조금만 좀 의심을 하신다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 나는 의심이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은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안전장치가 이중삼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항상 좀 생각하시고 이런 일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이 보이스피싱은.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그 보이스피싱 그리고 내 폰이 좀비폰으로 변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절대 이런 일 여러분들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